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오공 작가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가 건조해지고 딱지도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코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4명이 있는데 둘째가 셋째가 코피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많은 분들이 코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문제는 코피를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어를 못하게 되는 몸에 어떤 피해 이상이 있는 거 아닌지, 예를 들면 혈소판 감소증 아니면 백혈병과 같은 아주 희귀한 질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코피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90%가 코를 파게 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도 코를 많이 풀게 되고, 코가 이제 코털 같은 것도 소지하게 되고, 그리고 코딱지를 빼다 보면 코피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호발하는 사람들은 비염이 있는 분들이죠. 비염 자체가 점막이 붙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코에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점막, 여기 중격이고, 코피가 나는 부위가 코 중간 중격에서 코피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코가 있으면 콧구멍이 있고, 안쪽이 합의각계, 바깥쪽이 합의각계고, 중격이, 이쪽이 중격이 됩니다. 이 중격에서 코피가 나게 됩니다. 중격에는 우리가 키셀바 플렉서스라고 하는 혈관이 4군데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콧망울, 바로 콧망울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 이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딱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딱지를 떼다 보면 우리가 코피가 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점막이 붓고 헐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한 경우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딱지가, 피떡 같은 게 목 뒤로도 넘어가고 막 피떡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놀래서 응급실로 가거나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원인은 코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다른 문제를 생각하는데, 코가 안 좋아서 많이 만지기 때문에 코피가 나게 됩니다. 아니면 많이 푸시든지 간지러워서 만진다든지 이래서 코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면 코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조한 분들, 콧물이 많이 나오는 분들, 막히는 분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문제는 이런 원인 없이 고혈압이나 여러 혈관 문제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치료가 전기 소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 그 코 위쪽에 뼈를 잡는 분이 있는데, 우리 코피가 나는 부분, 콧망울 부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뒤로 넘기는 분이 있는데, 뒤로 가면 우리가 피떡이 생겨서 그게 기도를 맞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고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5분에서 10분 눌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항상 압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코를 꽉 눌러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보채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휴지를 말아서 넣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20-30분 정도는 멈추는데요. 이제 혈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고 뒤로 넘어가고 엄청나게 피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병원에 와서 일단은 지혈솜이 있는데요. 지혈솜 거즈에다가 에피네프린을 묻힌 약인데요. 에피네프린 혈관 수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몇 분만 넣으면 코피가 지혈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메로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펀지처럼 생긴 건데, 물을 너무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것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펑펑 터지면서 혈관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취를 해가지고 국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소작을 해서 결찰을 해줍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지혈솜을 넣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넣어서 지혈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는 아이 중에서 3살, 4살 때 코피가 너무 나와서 전신 마취를 해서 지혈을 해낸 아이가 있는데, 어릴 때 연골이 약한 상태에서 전기 소작을 해서 지금 중국에 천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혈할 때, 전기 소작할 때도 너무 많이
지지고 양쪽으로 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지점만 딱 정확하게 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전기 소장이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소장기 있어요. AgNO3라고 그 소장기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점막을 약간 태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지혈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코 질환을 비염 있는 사람은 비강 스프레이, 비염약을 먹으면서 코에 손이 안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코에는 다른 연고가 없기 때문에 윤활유 역할도 하고 상처가 낫기 위해서 안연고를 씁니다. 안연고를 코에 살짝 짜놓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코피의 치료고요. 1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 간혹 가다가 코피가 저 후방에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후방에서 펑펑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2달 전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코피가 지혈이 조절이 안 되고 메로세를 깊이 넣어도 지혈이 안 돼서 결국은 큰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에 수술적으로 우리가 결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큰 병원 가서 우리가 결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피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날 수가 있는데 특히 비염처럼 코가 안 좋은 사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난다면 내 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중격 만곡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만곡증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비각계를 통해서 이렇게 측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와류를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사람이 코 막힘도 있고 코피가 자주 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사람들을 먼저 코를 많이 만지는지 봐야 되고요. 어린이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를 많이 만지는지 봐야 되고 코에 질환이 있는지, 특히 가장 많은 비염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난다면 이비인후과에 와서 코의 구조적인 문제, 비염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것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은 콧망울 꼭 누르고 그리고 안 되면 휴지라도 넣어야죠. 압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정 안 되면 결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큰 머리의 문제나 큰 병이 아니고 대부분 코에 대한 질환이거나 아이들 경우에는 코를 자주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코딱지라든지 분비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식염수 세척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식염수 세척도 코딱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코가 너무 많이 헐었는데 식염수 세척을 하면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연고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코피가 많이 난다면 이비인후과에서 꼭 진료를 보시고 어떤 질환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왜 그런지를 꼭 살펴봐서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